쉽게 고치지 못하는 괴사된 조직을 살리는 특별한 한방 치료법이 있다고 합니다. 거머리를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시죠? 일명 거머리 박사 한동화 한의원의 한동화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한동화 네.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거머리 박사님 맞으시죠? 거머리 추출물이 네. 면역 기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음. 연구해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일종의 이제 의료용 거머리요법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나요? 그냥 거머리요법은 그냥 거머리요법입니다. 네. 영어로는 그냥 리치 세라피로 되어 있고요. 어. 리치가 거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세라피는 의료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의료용이 빠져도 거머리요법, 리치 세라피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게 예부터 내려오는 방법인가요? 아니면 이게 역사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음. 중세 유럽에서는요. 음. 거머리요법을 너무 많이 했어요. 특히 프랑스에서. 그래서 거머리 채취 금지령을 내립니다. 아, 옛날에 보면 요광이 있었잖아요. 네네. 한국에. 유럽에서는요. 집안에 리치자, JAR, 거머리 단지가 있었어요. 응급 거머리, 그러니까 응급 의료상자가 있어요. 응급상자처럼. 그래서 거머리를 막 물려서 치료를 하는. 그리고 허준의 동의보감에도 거머리요법이 나온 드라마에 네, 나오잖아요. 네네. 그게 실제로 허준 동의보감의 책에 기침법이라고 나옵니다. 거머리 침법, 거머리 기자, 거머리 침법. 그래서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독자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거머리로 하기를 할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뭐 천식 전공이거든요. 네. 근데 천식이 좀 어렵잖아요. 음. 그래서 다양한 약재들을 좀 활용해 보다가 거머리가 어혈을 피를 빨아먹는 동물이고 네. 한의학에서는 활혈거어를 시킨다고 봐요.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어혈을 제거하는 대표적인 약재로 쓰이니까 거머리를 이용해서 적용을 해보면 천식을 일으키는 기관지의 염증성 병변을 좀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거머리 추출물을 활용해봤는데 네.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원하시는 결과를 얻었다는 네네. 얘기네요. 이 지금 거머리를 갖고 나오셨잖아요. 이게 일반 논밭에 사는 일반 보통 거머리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실 이제 이 거머리도 이제 이름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걸 항명이라고 하는데요. 음. 유럽산 의료용 거머리예요. 아, 치료용 거머리로 그렇죠. 따로 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생물에 네이밍을 붙이는 닌네 들어보셨잖아요. 네네네. 생물에 이름을 붙이는 게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학명이 히루도 메디키날리스. 아, 거머리를 리치라고도 하지만 히루도라고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의료에 쓴다 그래서 메디키날리스, 메디슨, 히루도 메디키날리스라는 학명이 있는 거머리고요. 우리 어렸을 때 한국 거머리는 히루도 자포니카, 자포니카. 이게 참거머리. 종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종의 일본 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는 그만한 여력이 없었을 때 일본이 먼저 자기 나라 거머리 학명을 붙이고 왔더니 한국도 우리 일본이랑 똑같은 종이 있네? 원래 반대인데 분명히 한국에서 넘어갔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포니카가 한국 참거머리는 크기가 참거머리보다 한 5배 정도 큽니다. 5배. 그러면 지금 얘는 살아있는 아이들이 지금 이게 모형 같죠? 네. 한번 볼까요? 오, 달아 그렇죠. 올라왔어요. 한번 뒤집어 볼게요. 살아요, 움직이죠. 네. 살아있는 거머리입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얘를 어떻게 얻으세요? 이게 지금 유럽에서 수입한 거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거머리를 한국에서도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긴 한데 멸균 수족관에서 양식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균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네요. 이 거머리를 한국으로 수입을 하면 의료기관에서 쓸 때는 퀵으로 받아서 환자가 예약이 되면 퀵으로 받아서 쓰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가느다란 부분이 머리예요? 그렇습니다. 네. 거머리가 항상 한쪽으로만 진행하거든요. 여기에 턱이 있고요. 뒤에도 빨판이 있지만 네. 뒤에는 고정 지지 역할만 하고 앞쪽에 3개의 턱이 있죠. 3개의 턱에 한 턱에 각각 100개의 치아가 있어요. 그래서 거머리를 물려보셨어요? 아니요. 안 물려보실래요? 아니요. 그렇죠. 지금은 물려볼 수가 없죠. 네네. 거머리는 먹이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온몸에 치아가 있는 개념이에요? 아니면 요 앞부분에 턱이 있는 데만? 턱이 이렇게 3개가 이렇게 있죠. 턱이. 요 앞부분이 앞쪽에, 그렇다는 앞쪽에. 거죠? 이게 유럽산이라 메르스 그 마크예요. 네. 딱 그 자국이 납니다. 근데 이 한 턱에 치아가 100개가 있다는 거죠. 이 한 턱 그러면 이렇게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턱이잖아요. 턱. 네네. 턱.
턱. 근데 근데 이게 얘마다 100개씩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톱니처럼 돼 있어요. 톱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딱 물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슬근슬근 파고 들어가서 그래서 피를 빨아 먹어야 되는데 이게 먹잇감 숙주잖아요. 숙주의 피가 응고되면 안 되니까 피를 잘 빨아 먹기 위해서 항응고 물질을 분비합니다. 스스로? 그렇죠. 오로지 자기가 잘 먹기 위해서. 굳으면 안 되니까. 아, 그리고 또 하나는 거의 드라큘라의 그렇죠. 개념이네요. 그래서 이제 피를 이제 빨아 먹고 있는데 이 숙주가 이제 소란 말이에요, 여러분. 네네. 뭐야? 그래서 꼬리로 툭 치면 네. 안 되니까 마취를 시킵니다. 아, 마취. 그게 소염 진통 물질이에요.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그 후세 학자들이 고민해 본 거예요. 네. 왜 소한테 거머리를 물었는데 이 소는 이 상처가 감염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머리들이 아마도 이 상처를 빨리 아물고 해서 자신의 먹잇감을 보존하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냐. 다음에 또 먹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상처 회복, 어,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는. 그리고 피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나느냐. 그것도 이제 후세 연구가들이 이제 해석하는 건데 이게 피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거의 시술하고 나면 10시간 정도 피가 나요. 계속 네. 멈추지 않고. 그러니까 한국산 참거머리는 30분이면 멈춰요. 네. 근데 이 거머리는 이제 생리활성 물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겠죠. 아, 피가 계속 나와요. 그 이유는 뭘까? 균이 역류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도 침이 있잖아요. 침. 근데 거머리가 물면 거머리 침샘에 있는 성분이 인젝션이 되는 거, 주사가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다른 말로 거머리 주사요법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면 이 성분들이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이 성분들이. 지금 원래 이제 우리가 아는 거머리는 쫙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잖아요. 피 그쵸. 빨아먹으면서. 네네. 그러니까 얘도 같은 경향성을 갖고 있어서. 거머리가 물잖아요. 네. 거머리 입장만 생각해 보면, 뭐야, 나를 이렇게 굶기더니 이제 이 친구들 거의 한 6개월에서 1년은 굶겨요. 그런 시술을 거예요. 하기 위해서. 그래도 살아가려면 영양분이 공급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도 거머리가 늪지에서 소의 피를 빨아먹잖아요. 네. 그러면 배불리 먹으면 저절로 떨어져요. 그러면 진흙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 풀숲으로 들어가서 6개월에서 1년 동안 먹이 활동을 안 해요. 마치 겨울잠을 자듯. 그렇죠. 네. 그러니까 먹을 필요가 없죠. 아, 근데 배가 고픈 거머리들이라고 보면 물소가 물을 먹기 위해서 늪으로 와요. 그러면 거머리는 어떻게 하냐면 파동을 느낍니다. 뭐가 왔네. 그렇게 해서 와서 먹고 다시 1년 정도, 6개월 정도 쉬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손가락 하나 넣어서 이렇게 돌리시면 거머리 쫙 와요. 한번 보실래요? 아니요. 예. 원장님이 해보시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얘는 지금 6개월 못 먹은 아이들이어서 만약에 손가락이 들어가면 쫙 달라붙을 가능성이 그렇죠. 이제 높은 거죠. 오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왔네 해서 사실 이 막대기를 해도 올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진동을 먼저 느껴요. 근데 거머리가 와요. 뭐지? 체온이 느껴지나? 혈관이 있나? 없나? 그래서 나무나 플라스틱 같은 거는 절대 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라텍스 고무장갑을 끼고 거머리를 올려놓으면 절대 물 리가 없어요. 거머리들이 못 뭐지? 느껴요. 이게 뭐지? 동물은 아닌데 뭐야? 그래 안 물죠. 나름 똑똑한가 봐요. 이게 진화론적으로 따지면 인간보다 더 뛰어난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물소 이야기, 그 상처 회복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아마 거머리들이 초기에는 금방 뚝뚝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거머리들이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야, 모여봐. 야, 어떻게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모든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거머리들이 야, 그러면 모르게 해보자. 맞추시키자. 맞추시켜보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물었던 먹잇감들, 소들이 다 폐혈증으로 죽어. 그래서 회의를 합니다. 야, 먹잇감이 이렇게 없어지면 되냐? 어떻게 해볼까? 야, 상처를 빨리 낫게 하자. 아마 우리보다 더 뛰어난 지능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 손가락을 넣으면 얘네가 붙어서 저의 피를 빨아먹는 동안 얘를 떼어내려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시골에서도 거머리를 물리잖아요. 네. 방법이 있어요. 거머리를 절대 뭐야 거머리 물렸네? 잡아떼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순간. 네네.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게 네. 치아가 박혀요.
그러니까 치아는 안 보여요. 그 미세한 치아가 그렇죠.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박히니까 그럼 그게 염증이 균이 생길 되는 수도 거네요. 있고 또 하나는 잘못 알려진 상식이 레몬을 떨어뜨리면 돼요. 네네. 뭐 그래요. 그러면 거머리가 통통하게 피를 빨아먹고 있었잖아요. 레몬을 떨어뜨리면 피를 토합니다. 아, 그러면 거머리 위장관에 있는 균. 정상 세균총이 있어요. 하여튼 세균총이 감염, 나와서 감염. 감염됩니다. 아,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거머리가 이제 만약에 물렸다 그러면 이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아, 카드로. 카드로 거머리가 이렇게 물렸어요. 네. 그러면 거머리가 이게 쭉쭉 피를 빨아먹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빨빨하는 쪽을 쭉 해서 이렇게 들어주면 떨어져요. 아, 그렇게 떼셔야 돼요. 그러면 그 거머리에 이빨도 안 붙어 있을 그렇죠. 수 이제 있어요. 피는 계속 나겠죠. 음.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리고 써도 피가 안 멈추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가만 놔두면 피가 나죠. 네. 보통 일단 소독을 해야 보통 되고 2시간 정도 이렇게 피가 나올 피를 거라고. 피를 빨거든요. 어, 그러니까 거머리가 딱 물리면 평균 1시간에 2시간 정도 붙어 있어요. 안 아파요? 마취시켜요, 진짜? 한번 물려볼래요, 진짜? 아, 처음에는 따끔거려요. 네. 뭐가 물렸네, 벌레 물린 것처럼. 어, 그런데 한 5분 정도 지나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아, 마취됐고. 그렇죠? 그래서 거머리가 이제 떨어지면 소독을 하고 압박 지혈을 시키는 거예요. 아, 거즈를 두껍게 대고 붕대를 감아주면 압박 지혈이 되죠. 어,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너무 충혈이 되어 있는 병변이 있으면 일부러 출혈을 시켜요. 아, 그런 경우는 거즈를 살짝 붙여놓고 압박을 시키지 않고 생리패드 있죠. 아, 여성용 생리패드. 빨아들이게. 생리패드를 붙여서 2~3시간마다 체인지를 하도록. 피가 계속 나기 그렇죠. 때문에. 환자분들은 티칭 그렇게 해요. 한 10시간 정도는 피가 날 거예요. 음, 당연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안심을 시키고 압박 지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날 떼게 하거든요. 다음 날 오픈하세요. 24시간 뒤에. 그래도 뽕글뽕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피가. 그 이제 환자들마다 상황이 다를 거니까 네, 네. 그럴 때는 소독하시고 거즈 붙이고 다시 한번 다시. 덮어주세요라고 합니다. 이제 거머리 속성을 알아봤어요. 네. 거머리로 치료를 하신다면서요. 네. 이제 제가 괴사된 조직을 살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떤 원리예요? 거머리 침샘에서 분비되는 성분이 100가지 정도가 이제 네.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히루딘이라는 성분입니다. 히루딘. 음. 히루딘이라는 성분은 항응고 작용을 합니다. 음. 그다음에 소염 진통 작용을 하는 성분들도 있어요. 음. 그다음에 마취를 음. 시키고 신생혈관을 재생시키고 신생혈관. 혈관 재생을 도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혈관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어떻게 혈관을 만들죠? 이쪽으로 거머리가 항응고 물질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주입을 시켜놓으면 네. 혈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혈액이 지나가야 할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세혈관들을 만들어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머리는 혈관을 만들어야지가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거머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신생혈관이 만들어지면서 신생혈관을 통해서 산소, 수분, 영양분이 공급이 되면서 조직이 괴사된 조직, 궤양 조직, 종기 같은 조직이 회복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원장님을 찾아가서 거머리요법을 가장 흔한 게 관절염입니다. 관절염. 관절요. 관절염. 그러니까 거머리는 침샘에서 분비되는 성분의 효능을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모든 질환 다 돼요. 그러면 염증성 질환이죠. 염증. 아, 관절염. 염증 아파요. 다 됩니다. 아, 혈액 순환이 안 돼요. 다 됩니다. 다 되죠. 국소부에 면역력에 문제가 있어서 상처가 안 낫고 있어요. 다 됩니다. 다 되죠. 예를 들면 관절염은 뭐 굉장히 많잖아요. 무릎, 허리, 퇴행성 관절염, 통풍성 관절염, 엘보우, 또 족저근막염 많고 피부의 문제, 아, 피부의 염증성 질환들, 화농성 여드름, 아, 아토피 피부염, 종기, 또 심지어 원형 탈모증. 아, 아까 뭐 통증, 두통 되죠. 두통? 또 혈관의 문제 중에 하나가 치질, 치질? 치질도 되죠. 이명도 되죠. 그러니까 사실 대조는 도움이 됩니다라고 이해를 하신다. 네, 뭐 네, 이제 네, 완전한 네, 치유보다는 그래서 거머리요법은 뭐 현대의학적으로도 조금 잘 안 되고 한의학적으로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교집합적인 측면을 약간 벗어난 약간 제3지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거머리요법을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게 일단 많지는 않아요. 사실 제가 한 10년 전에 대한생물요법학회를 만들어서 네. 회장을 하면서 한의사들한테 강의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들 하지 않고 계세요. 그 이유를 보면 한의사 선생님들이 징그러워서
본인이 선생님 자체가. 그렇죠. 네. 그리고 전처치 후처치를 하는 거를 약간 뭐라 그럴까요?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러니까 침 치료는 간단히 끝나는데 묶어주고 막 수술처럼 해야 되는 상황이 네, 약간 생기니까. 외과적 치료 비슷하게 그리고 또 했습니다. 하나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두려워하세요. 아,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네. 어떨까? 그래서 지금은 일부 한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하고 있고, 또 서양에서는, 양방에서는 수지접합술, 정형외과에서 마이크로 서저리 파트에서 손가락에 잘렸을 때 있는 수술을 하잖아요. 미세혈관은 붙일 수가 없어요. 어, 제 아무리 현미경을 들여다봐도 머리카락 정도 혈관은 붙일 수가 없죠. 그때 여기가 절단돼서 접합을 했으면 여기에 거머리를 물리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 거머리 생리활성 물질들이 가득 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세혈관이 생성돼요? 미세혈관이 생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진 혈관을 붙이는 개념보다도 떨어진 혈관은 그대로 떨어져 있고 새로운 혈관들이 만들어져서 이쪽으로 혈액 공급이 되니까 되살아나는 그런 효과가 있고, 성형외과에서도 해요. 성형외과에서도 수술을 하고 나서 붙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성형외과에서는 잘 안 하는데 네. 제가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환자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코에 거머리를 좀 물려달래요. 거머리를.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성형을 했대요. 전화로 상담하는데, 그럼 성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압박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환자가 저는 사실 미국에서 왔는데요. 한국이 부모님 댁이 있고 한국을 경유해서 이제 저기 몽고 쪽으로 직장을 가야 되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좀 머물러 있으면서 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코에 해주셨는데요. 딱 그래요. 지금 성형하셨다면서요? 네. 압박 안 해요? 생리 패드를 붙이세요. 제가 그분을 통해서 그 아이디어는 얻었어요. 그래서 성형외과 쪽에서도 많이들 하고, 한국에서도 이제 러시아 쪽도 거머리를 많이 해요. 러시아 환자분들이 전화를 주셨어요. 한 분이 이제 통역이 누가 있었죠. 한국에 성형을 했는데 거머리 요법을 해보고 싶대요. 왜 갑자기요? 러시아에서는 성형 수술하고 나서 거머리 요법을 많이 한다. 이게 이제 미세혈관들이 막 그렇죠. 생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붓기도 된다는 빠지고 거죠. 혈액순환도 촉진되고, 그래서 러시아에는 국립암센터에서도 피부암 쪽에 거머리 거머리하고,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MD들, 메디컬 닥터들이 거머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 아직 좀 이제 법적인 규정이 명확하게 안 돼 있지만 한의사들은 사열요법의 일환으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의사 선생님들도 지금 하긴 하는데 조금 약간 뭐죠? 부담스러워. 우회를 해서 네. 이렇게 시술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공인된 치료법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네. 이게 비싸요? 가격이 네. 깜짝 놀랐어요. 가격이 나올 줄 몰랐어요. 네. 이게 제가 한 마리를 이렇게 지금 한국에 거머리를 수입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거머리를 제가 이렇게 퀵으로 받아야죠. 받기까지. 한 마리에 25,000원을 네. 줍니다. 그러니까 비싸죠. 그러면 한 마리를 치료 한 번에 쓰고 끝나요? 그렇죠. 어차피 제가 6개월어치만 먹으니까. 제가 이제 별명이 거머리 박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국의 거머리요법의 프로토콜을 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짠 대로 하면 실수하지 않고, 네. 제가 그건 아닌데요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머리요법을 처음 할 때 그 속어로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러니까 없어요. 뭔가 없어. 뭐 해외 사례만 있을 뿐이지. 그죠. 프로토콜이 없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초창기 환자가 슈를 걸면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죠. 당신은 동의보고만 보고 한 거냐. 그래서 그때 철저하게 주의사항을 만들었어요. 계속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한 번 쓴 거머리는 주사기랑 똑같아요. 감염성 의료 폐기물로 폐기하는 규정을 스스로 만들어서 환자한테도 규정을 다 읽고, 저는 주치의로부터 거머리요법의 부작용까지, 예를 들면 감염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상처에 균이 들어가거나 또 거머리가 잘못 관리돼서 감염이 되면 폐혈증까지 갈 수 있으니까 또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도 있고, 켈로이드 환자는 거머리요법을 쓰면 켈로이드 반응이 나타나요. 그럼 모든 부작용을 다 고지를 합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효과는 잘 말 안 해요. 부작용 위주로. 그런 맨 밑에 설명을 다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술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사인을 해서 한 게 지금 이렇게 두꺼워요. 그 페이퍼가. 그만큼 임상 케이스가 많죠. 그래서 한의사 선생님들이 거머리요법 좀 참관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라도 오셔서 보세요. 그래서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는 게, 굉장히 효과를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자연의 의사.
거머리가. 그렇죠. 거머리는 자연의 의사죠. 인공적으로 할 수 없는 음, 이렇게 시술을 거머리가 하니까 음, 거머리는 또 다른 이제 의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1인자. 자칭. 네. 왜 타칭도 되죠. 근데 그러면 한 마리 25,000원인데 우리가 치료 비용은 얼마? 치료 비용은 이제 이게 이제 비보험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의료기관에서 나름대로 다 책정을 할 수 있겠지만 좀 이렇게 리저너블 해야 될 네, 거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시술비는 10만 원을 받고요. 네. 거머리 한 마리에 3만 원이니까 두 마리를 적용을 하면 16만 원 하고 그래서 뭐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환자들이 이제 거머리요법을 하러 많이 오면 문제는 베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베드를 차지하고 안 안 나가시니까 나가시니까 로테이션이 안 돼. 오래 있으셔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리고 카페도 로테이션이 잘 되는 카페는 잘 돌아가는데 공부 그래서 우리 좀 간호사들이 굳이, 네. 하루에 3명 이상 안 받아요. 거머리를.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치료에는 도움이 됩니다. 이 질환을 앓고 계신 분에게는 거머리요법을 권해드립니다. 제가 이제 거머리요법을 적용을 이제 그 스토리가 있는데 잊혀져가는 생물 거머리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제가 박사학위 과정 동안에 책이 너무 없는 거예요. 거머리에 관련 논문은 있는데 그래서 그 책의 저자를 찾아갔는데 그분이 카이스트 명예 교수님이세요. 그 대전까지 이제 가서 제가 이제 이러이러한데 선생님 책을 이렇게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뵙고 싶었어요. 외로우니까. 그렇죠. 한 선생 참 대단한 일을 하십니다. 거머리 한번 물려보시죠. 네? 저도 급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추출물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입장이고 그 교수님이 한국에서 거머리 양식, 의료용 거머리 양식을 자문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느 업체. 근데 이제 한국에서 양식하는 건 지금 힘들게 됐어요. 어쨌든 상황이. 네. 수요가 좀 적은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뭘 어디다 물려봐야지 이렇게 막 이제 혼자 고민을 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버거시병 환자가 오셨어요. 버거시병은 제가 이제 혈관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주의 깊게 보고 있었는데 거머리를 알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었죠. 조금만 심해지면 위험하니까 저도 이제 부담되니까 양방 치료하세요. 근데 어떤 환자가 오냐면 양방에서 절단해야 됩니다라는 환자가 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나는 게 부산에서 오신 이제 한 60대 남성분인데 손가락 양쪽 2군데, 발가락 2군데, 한 4군데, 5군데가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냥 썩어가는 겁니다. 계속 양방에서 계속 항응고제 막 투여하고 그런데도 계속 썩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절단해야 되는데 여기를 놓치면 여기를 절단해야 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부담돼요. 그때 거머리를 이제 물릴 용기를 냈죠. 그래서 환자분들도 한 선생님이 시술을 해서 결국 효과가 없더라도 난 절단할 거니까 어차피 해주셔. 그분이 다 살아났어요. 마지막 지푸라기. 네, 그래서 여러 번 반복 시술했는데 그래서 뭐지죠 저는. 뭐지? 이렇게까지 되는 거야? 버거시 병원자들이 이제 와요. 인터넷이 너무 발달됐기 때문에 20대 후반 남성인데 너무 헤비 스모커예요. 담배를 너무 많이 피는 친구가 가운데 발가락이 이렇게 괴사가 되고 있는 거죠. 양방에서 잘라야 됩니다라고 했나 봐요. 물려봅시다 해서 이 친구도 한 7번을 물렸는데 다 살아났어. 그래서 다른 이제 통증성 질환이나 관절염은 그래도 삶의 질에 영향이 있겠지만 심각하진 않지만 버거시 병은 파고 들어가면 이제 계속 잘라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부담되는 건 있어요. 환자가 이제 왔는데 이미 너무 심해요. 그 이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안 됩니다. 근데 계속 사정해요. 한 번만 물려주세요. 그게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좀 냉정하게 절단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을 받으시려면 심하지 않을 때 초기에는 뚜렷한 효과가 있으니까 그럴 때를 놓치지 마시고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거머리 치료를 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괴사된 조직을 살리는 자연의 명의 거머리요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거머리 치료로 학위를 하신 거머리 대한민국 1인자 거머리 박사 한동화 의원의 한동화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훈 TV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사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